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여러분이 간밤에 단잠을 주무실 때 큰 눈이 내렸고 그리고 연방정부가 또다시 문을 닫았었습니다. 그랬다가 몇 시간 후에 다시 또 정부가 문을 열었습니다. 상원이 어젯밤 자정에 예산안 통과에 실패해서 데드라인 시간을 넘겨서 결국 정부가 잠시 셧다운이 됐었습니다. 3주 만에 두 번째 셧다운입니다. 그런 후에 상원이 다시 이 지출안을 표결에 붙여서 통과를 시켰고, 그리고 새벽에 하원 의원들이 다시 모여서 상원안을 인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사이에 정부가 문을 닫았다가 또 열었다가 이런 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 당초의 상원에서는 예산안이 무사히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복병이 나타났는데, 바로 켄터키주의 공화당 의원인 랜 폴 상원의원이 예산안 통과 거부를 고집하는 바람에 결국 마감 시간을 넘겼고 정부 폐쇄 사태를 다시 맞게 됐습니다. 일단 그 후에 상원이 다시 지출안을 통과시켰고 하원이 잇따라서 다시 인준을 해서 현재로는 연방정부가 재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예산 지출의 과다에 대한 불만, 또 미국의 적자와 부채의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그리고 드리머스에 대한 해결책 미비, 이런 여러 가지 불만들이 겹쳐서 이렇게 일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 폐쇄와 재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또 예산 통과에 얽힌 쟁점들은 무엇인지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 밤사이에 벌어진 극적인 예산 논쟁의 내용을 시간별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상원의 공화당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목요일에 2년간 정부 예산 지출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 안을 어젯밤 표결에 붙이고 잇따라서 하원에서 표결에 붙여서 인준을 하고 정부 예산을 계속 공급을 하고 정부 폐쇄 사태를 피하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젯밤에 일이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켄터키주의 공화당 출신인 랜 폴 상원의원이 나서서 상원의 지출안이 무책임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상원 지도부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랜 폴 상원의원이 의사 진행 발언을 계속하면서 시간을 끌어서 결국 자정을 넘기면서 정부가 셧다운이 된 것입니다. 상원에 룰이 하나 있는데 의안을 표결에 붙이는 데는 상원의원 전원 일치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랜 폴 상원의원의 반대로 표결에 붙여지지를 못해서 결국 마감 시간 자정을 넘기게 됐고, 즉 이것이 이제 government shutdown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 직후에 상원이 다시 부랴부랴 재표결을 시도해서 결국 71대 28로 통과는 됐습니다. 아무도 정부 폐쇄 사태를 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직후에 상원안이 하원으로 즉각 송부가 됐고, 하원이 오늘 새벽에 모두 집합을 해서 토론을 시작했고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240대 186으로 통과를 시켜서 결국은 이제 정부가 문을 다시 열게 됐습니다. 이 하원 내 의견도 여러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공화당 내 보수계에서는 이 지나친 정부 예산 지출 증액에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자, 부채,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내 진보계에서는 나카 문제라든가 드리머스 문제, 이 해결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총무가 그제 8시간 동안 연설을 한 거, 바로 이 드리머들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촉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원에서는 이제 공식 논의를 해보자, 의안으로 공개 토론을 하자 하는 정도의 약속만 했고, 하원에서는 빨리 예산부터 처리하자, 그래야만이 낙하 문제를 논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 옹호 그룹이라든가 히스패닉 커뮤니티라든가 이쪽에서는 민주당에게 단단히 화가 나 있습니다. 강경 대응 자세를 벌이고 결국 우리를 배신했다. 그런 분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통과된 의회 예산안 가장 중요한 것은 2년 동안 약 5천억 달러를 더 지출한다 이겁니다. 이 액수는 사실상 엄청난 돈입니다. 2009년도에 리세션이 왔을 때 오바마 정부가 소위 스티뮬러스 플랜이라고 그래가지고 경기 부양책으로 내놓은 액수가 10년 동안 7,870억 달러였습니다. 그 돈으로 몰락한 금융가를 살리고 자동차 산업들을 살리고 대량의 실업자들을 먹여 살리고 그렇게 쓴 엄청난 돈인데 지금 의회 지출안은 2년 동안에 5천억 달러를 더 쓰겠다 그겁니다. 이 중에 60%는 이제 국방비로 들어가는 돈이고 40%는 국내용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미국이 경제적으로 붐 속에 있다고 하지만은 재정적으로 보수 성향의 의원들은 너무 지나치다. 지금 미국의 빚이 20조 달러인데 또 바로 엊그제 감세로 1조 5천억 달러를 이미 썼는데 이렇게 계속 써도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출안 속에 금년도 정부 예산 통과분이 들어있습니다. 임시 단기 예산 3월 23일까지 예산 공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이 통과가 되니까 이제 정부가 다시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이 상원 지출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정부 예산 이제 5천억 달러를 증액한다는 것인데 이 중에서 이제 국방비가 한 10%가 늘어나게 됩니다. 작년에 국방비가 6,300억 달러였는데 금년도 2018년도에는 7천억 달러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용 지출 10%가 역시 늘어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지원이라든가 대학 학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데 쓰여지는 돈입니다. 그리고 허리케인 피해 복구 지원인데 이 포르토리코라든가 텍사스, 플로리다 등에 나가는 돈입니다. 그리고 마약성 의약품에 대한 중독자 치료 또는 구제 기금이 증액이 되고 정부의 부채 상한선은 2019년 3월까지 상향 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보유한 전략적인 석유 지금 보유분의 한 15%를 매각하자 하는 것이 통과가 됐고 이제 해결이 안 된 것이 드리머, 다카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결될지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당초 민주당 계획대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해결책이 구체적인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 의회에 상정해서 논의한다까지만 돼 있고 3월 6일까지 해결이 안 되면은 이 드리머들은 추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에 정부가 문을 닫았다 열었다 결국은 이제 정부가 재개가 됐으니까 우리 소시민들에 미치는 영향 즉 소셜 시큐리티 체크는 계속 올 것인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는 계속 될 것인가 우리 가게 장사는 망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일단 덜게 됐습니다. 그러나 의회 정부 예산안이 지난 10월부터 5번이나 임시 단기 예산으로 근근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워싱턴의 무기력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2월 9일) 금요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하원은 오늘 새벽 예산 규정 변경이 포함된 임시 지출안을 240대 186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연방정부 셧다운은 5시간 반 만에 종료됐습니다. 앞서 4시간 전인 새벽 1시 상원은 77대 28의 큰 지지로 3월 23일까지 6주 동안 연방정부의 임시 지출을 허용하는 지출 계속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회계 연도는 9월 30일까지며 6주 동안 공화민주양당은
이민 관련법을 본격적으로 협상하면서 나머지 예산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구촌 최대 겨울 스포츠 축제 동계올림픽이 한국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오늘 강원도 평창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개회식과 함께 17일간의 잔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평창올림픽은 23번째 동계올림픽입니다. 하나된 열정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치르는 평창올림픽에는 총 92개국에서 2,920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선수들은 평창에서 소치 대회보다 4개 늘어난 총 102개의 금메달을 넣고 4년간 키워온 기량을 겨룹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이 열리고 있는 평창올림픽 플라자에서 외빈들과 인사를 차례로 나누다 김 부부장과 악수했습니다. 북한 대표단 자리 앞줄에 앉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개막식 내내 북한 대표단을 외면했습니다. 시카고 일원의 윈터스톰 경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고 14인치의 눈이 예상됩니다. 오늘 시카고 공립학교가 임시 휴교에 들어갔고 쿡카운티 법원도 오늘 재판을 모두 연기했습니다. 시카고시는 어젯밤부터 370대의 제설차를 동원해 제설 작업을 폈으나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헤어 공항과 미드웨이 공항에서는 어제 저녁부터 수백 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기상대는 토요일과 주일에도 또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민주당 주지사 후보 제비 프리츠커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의 흑인 경멸 발언이 든 비밀 녹음이 공개된 후 그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제부터 다시 선거방송 광고를 재개하면서 선거운동을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자인 크리스 케네디와 데니얼 비스는 흑인 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선거 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연방검찰이 시카고 라틴킹 등 갱 조직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갱 조직원 34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살인, 방화, 강도,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또다시 1000포인트 이상 폭락한 여파로 세계 증시가 오늘 일제히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상하이 복합지수는 4%, 도쿄 니케이 지수는 2.3%, 홍콩의 항생지수는 3.1% 하락했습니다. 프랑스의 CAC 40지수는 개정과 함께 0.4포인트 하락했으며 런던 FTSE 지수도 0.3%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뉴욕 증시는 소폭 상승 출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윈터스톰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28도, 밤 최저 16도. 주말인 내일도 흐리고 눈이 내리겠으며 1에서 3인치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22도, 밤 최저 15도. 주일 오전에 눈 또는 흐린 뒤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24도, 밤 최저 4도. 다음 주 월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26도, 밤 최저 11도입니다.